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채워드리는 추추입니다. 여러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전역이 들썩입니다. 바로 미국의 최대 명절, 추수감사절 생크스기빙 데이죠.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들이 모여 칠면조 구이를 먹고 서로 안부를 묻는 따뜻한 날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 하필 닭도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칠면조를 먹을까?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칠면조를 먹었을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공휴일이 됐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감사하는 날로만 알았던 추수감사절의 충격적인 역사와 칠면조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대통령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620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목숨을 건 항해와 첫 번째 겨울. 이야기의 시작은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2명의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필그림즈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무려 66일간의 거친 항해 끝에 지금의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시기는 11월,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건 희망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전염병이었죠. 결국 그해 겨울, 도착한 사람의 절반인 50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비극적인 시작이었죠. 이듬해 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원주민 완파노아그 WAMPANOA 쥐족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원주민 스칸토의 도움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필그림들에게 옥수수 심는 법, 물고기 잡는 법, 그리고 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진실. 원주민들의 도움 덕분에 1621년 가을, 필그림들은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은 감사의 의미로 완파노아그족을 초대해 3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이때도 거대한 칠면조 구이를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 기록에는 야생 조류 와일드 파울을 사냥했다고만 나와 있지 콕 집어 칠면조라고 명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 식탁의 메인 요리는 원주민들이 가져온 사슴고기 배너선 5마리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닷가였기 때문에 랍스터, 조개, 장어 같은 해산물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 우리가 즐겨 먹는 호박파이나 메시드 포테이토도 없었습니다. 당시엔 밀가루와 설탕이 거의 없었고 감자는 아직 북미에 널리 보급되기 전이었거든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 되기까지. 그렇다면 이 지역적인 축제가 어떻게 미국 전체의 휴일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추수감사절의 어머니라 불리는 한 여성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에게 어린 양이 있었네. 메리 헤드 어리털. 렘나는 동요의 작가 사라 조세파 헤일입니다. 그녀는 무려 17년 동안이나 대통령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간청을 들어준 사람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1863년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쪼개져 서로 피를 흘리고 있었죠. 링컨은 전쟁으로 상처 입은 국민을 하나로 묶어줄 계기가 필요했고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식 선포하게 됩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화합과 치유의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하필 칠면조 터키인가?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왜 하필 칠면조가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성비입니다. 칠면조는 덩치가 커서 한 마리만 잡아도 온 가족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둘째, 실용성입니다. 닭은 알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밭을 갈아야 하니 잡기 아까웠지만 칠면조는 오로지 고기를 위해 길러졌으니까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싫어했습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의 먹이를 뺏는 품이 없는 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그는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칠면조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있는 새이며 미국의 상징에 어울린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만약 프랭클린의 뜻대로 되었다면 지금 미국의 국장에는 독수리 대신 칠면조가 그려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현대에 와서 칠면조가 더 대중화된 계기도 있습니다. 1953년 미국의 식품회사 스완슨스 완선이 추수감사절 칠면조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엄청난 재고가 남게 됩니다. 이때 한 직원의 아이디어로 남은 칠면조를 1인분씩 트레이에 담아 얼려 팔았는데 이게 바로 미국 식문화의 혁명인 TV 디너의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 정말 흥미롭죠? 자, 여기서 미국의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전통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백악관에서 열리는 대통령의 칠면조 사면식 터키 파던입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수천만 마리의 칠면조가 식탁에 오르죠. 하지만 그 중에서 아주 운 좋은 한두 마리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직전 전미칠면조 연맹은 대통령에게 아주 잘생긴 칠면조를 선물하는데요. 대통령이 이 칠면조에게 공식적으로 사면 파던을 내리는 행사입니다. 너는 추수감사절 식탁에 오르지 않을 자유를 허하노라 하고 말이죠. 도대체 이 엉뚱한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의 아들이 애완용 칠면조를 잡아먹지 말라고 졸라서 살려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케네디 대통령이 선물 받은 칠면조를 보며 그냥 살려보내자고 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사면하는 행사가 된 건 1989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사면받은 이 슈퍼 럭키 칠면조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 녀석들은 칠면조들의 디즈니랜드로 은퇴합니다. 대학의 농장이나 동물보호소로 보내져서 남은 생을 아주 편안하고 호화롭게 누리다가 간다고 하네요. 추수감사절에 가장 팔자 좋은 존재는 바로 이 사면받은 칠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1621년의 생존을 위한 감사에서 시작해 1863년의 화합을 위한 날, 그리고 오늘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까지. 추수감사절은 긴 역사를 거치며 그 의미가 조금씩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요즘은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대폭 세일하는 쇼핑을 위해 밥을 급하게 먹고 나거나 컴퓨터 마우스 클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고마움을 표현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에 가장 감사하셨나요?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추추였습니다. 해피 생크스기빙.